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나왔습니다. 역세권 4층 꼬마 건물인데요. 한 달 임대 수익이 무려 5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총 세대수는 4층 주인 세대를 포함해서 9가구입니다. 세대수가 많아 월세 받아먹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학교와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어 향후 임대 놓을 때 공실 우려도 적은 것도 좋고요. 노후 대비로 4층에 거주하며 건물 관리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우선 진입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입로인데요, 본kon까지 가는 대략 도로폭은 차 한 대 정도 겨우 지나갈 정도, 그러니까 한 2.5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도로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쭉 가도 되고요. 근데 이제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통행은 이제 오는 쪽이 그 일방통행이라 지금은 이제 차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해당 본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구간까지 뭐 CCTV나 이제 인근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택들이 많아요. 다가구. 그러니까 본건과 좀 비슷한 환경에. 그래서 본건이 보이고요. 그래서 갈색 벽돌로 지어진 본건 건물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물 연식이 이제 거의 한 20년 차 됐기 때문에 약간 수리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가 이제 본건 땅에 편입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앞에도 주차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주차장을, 그러니까 주차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의 뭐 텃밭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1층 바닥이 이제 그 보수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원래는 초록색인데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보수한 느낌. 그래서 여기 건물 한쪽으로는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장에 센서 등이랑 CCTV도 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총 3대를 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출입문 이쪽 왼편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총 4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총 7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 귀퉁이도 본건까지 편입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창고로 쓰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여기도 본건이 편입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활용해서 주차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 9가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기 계량기가 위 4개, 4개, 2개. 그래서 총 10개가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공용 부분 하나를 포함해서 총 10개 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스 계량기는 보는 것처럼 세대수에 맞춰서 총 9개가 잘 달려 있었습니다. 저 전기 계량기는 이제 공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10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계량기는 가스는 이제 공용이었기 때문에 총 9개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파손되거나 뭐 계량기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바닥도 초록색이랑 회색이랑 약간 섞여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건 차량 진입까지는 턱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턱이 없어서 좀 수월하게 진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이렇게 벽화가 좀 나름대로 이쁘게 좀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수원시가 정비 사업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외지거나 그 벽화가 조금 미관상 좀 좋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건 출입문을 볼 수가 있고, 약간 금태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고요. 내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부는 이제 이렇게 벽면에 이제 광이 있는 유광의 타일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은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편함도 마찬가지로 총 이제 10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용 부분 포함해서 우편함이 201호부터 401호 공용까지. 벽면은 이제 유광 타일이고 반짝반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계단이나 이런 쪽은 뭐 먼지나 이제 조금 있긴 한데, 그리고 벽면이 이렇게 조금 그 무늬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원래 무늬입니다. 본 무늬.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이런 식의 어떤 무늬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약간 누리끼리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통하는 통창도 크게 무리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인데 여기 입구부터 201호, 202호, 203호, 204호 갑니다. 그래서 201호는 원룸으로 빠졌고요. 202호는 이제 투룸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한 7평, 그 다음 투룸은 한 11평, 12평 정도 되고 204호가 이제 원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호하고 203호는 여기가 203호고 203호는 이제 투룸 정도로 11평, 12평. 그다음에 201호랑 204호는 원룸 한 6, 7평 정도. 3층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도에 뭐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없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실 텐데 여기 통창도 괜찮죠? 근데 이제 지금 빛이 잘 들어와서 센서 등은 작동을 안 하는데 이 벽면이 약간 누리끼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1호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아요. 301호이고요. 그 다음에 302호입니다. 그래서 2층 4세대, 3층 4세대 이렇게 돼 있고 4층은 이제 주인 세대하고 총 9가구로 빠졌습니다. 304호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게 303호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잘 빠졌고, 아마 이제 임대차 현황을 볼 텐데, 보면은 대부분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이런 복도나 건물 상태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 올라가는 건데, 창이 이제 깨져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핑 처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리만 보수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4층 주인 세대. 그래서 주인 세대 같은 경우 방이 3개고요. 화장실 2개. 거의 아파트로 치면은 뭐 4, 50평 정도. 전용 평수가 40평 정도 되니까요. 아파트로 치면 뭐 4, 50, 그 분양 평수로 따지면 4, 50평수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인 세대가 머무르고, 근데 이제 옥상으로 가는 길이 조금 이런 식으로 신발장이라 이렇게 좀 지저분한 모습. 아마도 4층 주인 세대에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좀 복잡하죠. 자,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뭐 건물 상태나 이런 거는 20년 치고는 좀 깔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고로 쓰는 것 같고, 옥상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옥상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20년 차이고, 그 다음에 수리를 어느 정도, 수리 비용을 어느 정도 타진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되는 게 사실상은 이제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좀 볼 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쉽지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센서 등도 마찬가지로 백열 등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LED 등으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 벽면부터 천장까지 그 옥탑으로 가는 이런 것처럼 약간 노란색의 무늬로 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게 지상 1층 주차장 바닥이 이제 초록색에서 그 다음에 진한 회색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1층 바닥 수리하면서 제 생각으로 옥상도 어느 정도 좀 수리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20년차 되면은 그 정도 좀 수리를 하거든요. 지상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부분 보수를 하면 오히려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 때 지상뿐만 아니라 지상 1층 바닥뿐만 아니라 옥상까지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옥상을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본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좀 밝고 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낮인데 해가 이제 이렇게 잘 들어와서 입구부터 해갖고 저기 복도까지 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이게 2004년 보존 등기라 지은 지 20년 차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리비 부담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인근에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그 작은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어떤 이제 주택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단점은 요 앞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애기들이 좀 많이 떠드는 소리로 인해서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낮에만 그러니까 큰 단점으로 보이진 않고요.
보다시피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저렇게 차를 한 대 대버리면 들어오기 나가고 이럴 때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 대부분 주택가들이 있고 빌라나 뭐 다가구 주택들이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있죠. 이 측면도 잘만 좀 관리를 하면 주차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마도 정화조 구간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도 옆에를 좀 정비를 잘 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꼭 주차 공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관리는 그래도 잘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추가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건물 뒤편인데 여기가 이제 열쇠로 시건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부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서 좀 괜찮았다. 내부는 뭐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사진을 보고 좀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은 1.5룸, 그러니까 원룸 규모인 것 같아요. 한 7평 정도.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정확한 건 확인해야 됩니다. 추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 겸 거실로 보여지는데, 바닥하고 이제 천장, 벽면이 이렇게 그냥 어떤 애초에 처음, 그러니까 건물 지어진 처음 상태로 몰딩도 이렇게 밤색으로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화장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는 그렇게 뭐 지저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장판이 울어 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지상 1층입니다. 저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이 대로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폭이 이제 작은 도로변이었고, 그리고 도로변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가 차 한 대 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총 4대의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대 정도는 무리 없이 주차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빼고 그다음 다시 주차하고 이런 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고요. 그리고 여기 제시의 창고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옥상에 보면은 우리 아까 봤을 때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창고가 있는데, 여기가 대략 한 4평 정도 되는 그런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층, 그러니까 이제 2층부터 201호, 202호, 203호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이제 1호, 그 다음 2호,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여기가 4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호가 구조를 보면 여기가 출입문이 있고요. 그래서 구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룸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욕실까지 이렇게 있고, 침실 하나, 그죠? 방 2개, 주방 겸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여기는 발코니네요.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 저 3호도 마찬가지예요. 3호 구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방 2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그래서 보면은 1호랑 4호 같은 경우는 원룸, 그 다음에 2호랑 3호 같은 경우는 투룸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인데 3층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도 3층인데 똑같은 구조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4층인데 4층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인 세대예요. 그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옥상이고, 그래서 지금 주인 세대로 이렇게 보면은 방이 하나, 2개, 3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발코니랑 드레스룸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수가 대략 그 전용 면적으로는 40평이에요. 근데 아파트 분양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이 하나, 그 다음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니까 방이 3개가 아니라 방이 4개네요. 드레스룸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시회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는 그 현안상 보면은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 다용도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방으로 하나 더 빼서 뭐 추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문이 안 달려 있는 거 보니까는 침실 원하고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룸 포함해서 방 4개라고 했는데, 요게 그냥 방 하나로 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방이 총 4개로 결국에는 방 4개에다가 화장실 2개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겸 거실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주방 겸 거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세대가 써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인데, 옥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이제 창고인데 아까 4평 정도였었고, 옥상은 안 올라가 봤는데 평면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화단인 것 같아요. 그죠? 화단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보수는 좀 한 것 같아요. 1층이 그렇게 회색의 바닥이면은 옥상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된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에를 좀 먼저 볼 텐데, 제시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니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 세대에서 요거예요. 그죠? 주인 세대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딱히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일반 건물, 이제 본 건물에서 이제 덧댄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 확장을 한 거라. 그래서 외부나 이런 어떤 단열,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누수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됩니다. 현장 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이행강제금,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다면 이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런 의무는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감정평가사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면 이게 2004년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아무 그거 없이 계속 썼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한은 그냥 써도 이행 강제금이나 어떤 원상 복귀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악의로, 그러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등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리스크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요만큼인데 사실상 월세나 임대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은 한번 그런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있죠. 그런데도 보면은 이행강제금 물고도 월세 줍니다. 왜냐면 월세 수익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평면도 지적들을 볼 텐데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2.5에서 3m 정도 되는 도로였고, 본권은 이제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 게 이게 본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이 잘 올라가 있고 약간 이렇게 삐죽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볼 텐데요. 보면은 이제 지금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크게 뭐 유의할 건 없고, 이게 보면은 말소 기준일이 2005년 12월 1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세입자들의 어떤 전입일자 보면 2014, 17, 17, 18, 19, 그죠?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래서 말소 대상이라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총 보증금이 대략 한 5억 7천만 원 정도, 5억 7천만 원 정도가 총 보증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받고 전부 후순이니까 물어줄 돈은 없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 하나하나 이제 대응해서, 그죠? 대응해서 명도하고 그런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또 좋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는 거죠. 월세 수익입니다.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인근 매물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성당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있고 있는데, 여기 숫자 3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다가구 원룸에 대한 월세입니다. 매물이. 그래서 500에 45, 45, 뭐 여기서 45에서 6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인근에 보면은 이제 평수도 대략 비슷해요. 그쵸? 여기가 46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10에서 한 12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사실 다가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리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인근에 또 나온 거 보면 또 75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대 뭐 받을 수 있는 건 60도 있는데,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추정치니까 감안하시고, 그래서 한 집당 대략 한 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각계 층마다 한 20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3층까지 각각 200이니까 이게 이제 대략 한 4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있었잖아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가 워낙 크니까 사실상 월세 100만 원으로 이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차라리 이 돈 주면은 도전 오피스텔이나 월세를 갈 수도 있는데 워낙 평수가 크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올 월세로 맞춰놨을 경우고, 근데 이제 전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반전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야 됩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요. 아까 이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에서 한 10에서 한 20m 정도, 이 도로폭이 좀 작았죠. 그래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당, 여기가 유치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매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있는 부모들, 그렇죠, 자녀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세주기에는 좀 괜찮은 위치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수원에서도 수원역이랑 좀 가까운데 좀 이따 보는데 여기 세무서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위에가 도청이 위에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쭉쭉 올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수원역, 여기가 대략 한 800m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가도 되고 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도보로 간다고 하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는, 여기가 수원 로데오 거리라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번화가죠. 그래서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위에는 수원 여자고등학교, 수원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역 푸르지오가 보이고, 그 다음 위쪽으로는 이제 도서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생활권, 그러니까 좀 나쁘지 않은, 수원역에서 좀 가깝고, 그 다음 번화가에, 너무 또 번화가 안쪽에 있으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쪽으로는 좀 주택들이 좀 몰려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원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웬만한 그 AK 프라자, AK 백화점이랑 그다음에 롯데시네마랑 그다음에 롯데마트, KCC몰, 그래서 웬만한 어떤 백화점들이 수원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 쪽에서도 오고 용인 쪽에서도 오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서, 여기는 아닌데요. 좀 화서역 쪽으로 보면은 스타필드도 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그 생활하기에는 좀 괜찮은 이쪽 스타필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행궁동 있죠. 그래서 수원으로 이제 보자고 하면은 핫플레이스를 꼽자고 하면 행궁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역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어서 생활권은 아주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건 번호나 이런 거 띄워놓을 텐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감정가가 수원지것 같은 경우는 30% 정도 까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추가 유찰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현장 와갖고 어떤 분위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할지 몰라도 옥상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옥상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